이번 강의 내용은 립스보드 개조 수리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립스보드의 인버터 부분과 또는 컨버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립스보드에서 인버터 컨버터를 다 드러내고 새로운 인버터나 컨버터를 장착해서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니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백라이트, 즉 광원이 CCFL 형광등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LED 방식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광원은 틀리지만은 동작하는 형태는 비슷하죠. 그래서 립스보드 쪽에, 즉 고장은 SMPS 파트와 인버터 파트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SMPS 파트는 정상인데, 즉 5V와 12V를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 쪽은 정상인데 CCFL이 점등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백라이트 고장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인버터 쪽에, 즉 LCD 모니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CCFL 방식의 인버터 쪽에 트랜스 고장 원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보통 보면 트랜스의 2차 측 코일이 단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인버터 트랜스를 교체할 때는 문제가 많죠. 왜냐면 아무거나 갈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트랜스라는 자체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있는데 이 권선비가 립스보드 모델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트랜스 문제 같네 그러면 트랜스를 아무거나 갖다 끼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권선수가 틀리기 때문에, 즉 1차 측 권선의 권선비하고 2차 측 권선비에 따라서 2차 측에 유도 기준력이 나오는 그 볼테이지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인버터 이 파트 부분을, 우리가 인버터 파트 부분을, 여기 보면 이제 인버터 파트 부분을 제거를 다 드러내고 새로운 인버터를 얹어서 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랜스가 같은 모델이 있다면 불행 중 다행하게 가능하겠지만 똑같은 모델을 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갖다 그냥 뭐 모양이 크기가 똑같네 하고 이거를 띄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겠죠. 그죠? 왜? 1차 권선하고 1차하고 2차 권선비가 틀립니다. 즉 1차 측에 변화하는 전류, 즉 교류 전류를 걸어주면 2차 측에 이 권선비에 따라서 이 출력되는 전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모양을 보여드리면요, 이 모양은 아주 상당히 비슷해요. 다 전부 다가 이 트랜스 모양들이 보시면, 여기도 이 트랜스 모양이 이렇게 됐죠. 여기도 보면 모양이, 이 트랜스가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다고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이거를. 그죠? 그렇다고 이게 1차 권선이 얼마고 2차 권선이 얼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쪽에 트랜스가 지금 망가져서 백라이트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보니까 이런 게 하나가 있어. 이걸 떼어가지고 여기다 간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죠? 다행히 갖고 있는 게 똑같은 모델,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LCD 모니터 모델이 있었다 그러면 똑같은 게 장착되겠죠. 그럼 요걸 떼어서 갈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버터 개조라는, 즉 컨버터 개조라는 방법을 써서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초보 시절에는 그랬어요. 비슷한 애로 갈았는데 안 되더라고. 그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립스보드, 우리가 CCFL 방식하고 컨버터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요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은 요거는 지금 CCFL 방식, 형광등 방식의 립스보드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SMPS 단, 그죠? 인버터에 필요한 12V하고 5V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파워 서플라이 부분하고, 인버터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죠. CCL 방식은. 그래서 이게 CCFL 방식이냐 LED 방식이냐에 따라서 보면, LED 방식은 이 트랜스가 없어요. 트랜스가 없다고요. 초보분들이 보면 헷갈리는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실질적인 모양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요거는 이제 그 CCFL 방식이 아니고 LED 방식이에요. LED 방식. 자,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이 이제 SMPS고, 여기가 바로 이
LED를 켜줄 수 있는 컨버터 또는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이 트랜스가 없죠. 이게 인버터 트랜스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립스보드는 여기 이 트랜스가 있다고요. 이걸 보고도 이거는 CCL 방식의 립스보드, 또 요거는 LED 방식의 립스보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구분하는 것은 트랜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LED 방식인지 아니면은 뭐 CCFL 방식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LED 방식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통 나눠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SMPS 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원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전원과 연결된 쪽이 1차단이고 부하와 연결된 쪽이 2차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차단이라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바로 이 LED를 구동할 수 있는, 켜줄 수 있는 이제 컨버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컨버터. 그래서 드라이버 보드라고 얘기도 합니다. 단지 작동 원리는 같은데 이 트랜스만 없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형광등은 교류를 걸어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전자 소자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원하지 않고 얘는 오로지 직류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버터라는 게 필요해요. 인버터라는 것은 뭐냐면 직류를 교류로 바꿔준다 그래서 인버터라고 얘기하고, 컨버터는 그냥 직류를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컨버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인버터 부분, 지금 이제 립스보드 쪽에서 CCL 방식의 립스보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트랜스도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개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야, 이 부분을 다 드러내는 거지. 이 부분을 이게 인버터 부분이죠. 이쪽 앞쪽 부분을 여기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다 드러내고 연결하려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핀맵이죠. 예. 이 핀맵에 표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립스보드가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립스보드에 커넥터가 있는데요. 립스보드 커넥터가 있는데 이게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 여기 보면 핀맵 있죠. 자, 이게 둘, 넷, 여섯, 8개 8핀짜리 둘, 넷, 여섯, 8이죠. 8핀짜리 이 커넥터인데 립스보드에, 자, 여기 1번 단자가 온오프, 2번 단자가 브라이트니스, 3, 4번이 그라운드, 5번, 6번이 12V, 7번, 8번이 이게 5V. 요게 AD 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AD 보드로. 12V는 어디로 가요? 이게 인버터로 간다고, 인버터로. 요거는 이제 접지니까 두 개는. 요게 이제 뭐냐면 밝기 조정하는 거고, 이 밝기 조정. 요게 이제 바로 온오프 신호를 줘서 백라이트를 켜주는 AD 보드에서 넘어오는 온오프 신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연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밑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커넥터에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연결하겠냐 이거죠. 난해하죠. 굉장히. 이런 거는 위에 있는 핀맵 표시 있는 것은 우리 초보자분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인버터와 구동 조건이 뭐냐? 12V와 그죠? 그라운드와 온오프, 요 세 가지 신호만 있으면 되는 거죠. 12V는 여기서 따서 새로운 인버터에다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 그죠? 또 그라운드는 당연히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오프, 요걸 온오프 커넥터에 이렇게 인버터에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쉬운데 이런 거 같은 건 안 해야죠.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이게 지금 문제라 이거죠. 그죠? 근데 좀 대여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수리맨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원칙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근데 없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는 초보 수리 입문하시는 분이나 초보분들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죠.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핀맵에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립스보드에서 VCC하고 그라운드 온오프,
자, 인버터가 동작 도군이 뭐라 했죠? 인버터는 세 가지만 있으면 동작이 가능합니다. 즉 VCC 12V와 플러스가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VCC와 그라운드와 온오프만 있으면은 립스 보드에서 인버터는 기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찾냐? 자, 테스터기 부자 모드로 놓고요. 부자 모드로 놓고. 자, VCC 단위 어떻게 찾냐면은 헷갈릴 거 없어요. 어떤 분은 뭐 여기다 대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보시면 자, 이제 보면 이게 립스보드죠. 립스보드에 보면 이 인버터가 가까운 이쪽이 12V용 12V 이 컨덴서고요. 이 인버터 먼저 이쪽이 우리 5V AD보드 넘어가는 이 컨덴서로 보면 됩니다. 그 여기다가 플러스 단을 대고 측정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12V가 어디로 넘어와요? 12V가 립스보드에 12V가 어디로 넘어오냐면 얘 여기 보면 여기 두 개가 있죠. 컨덴서가 두 개가 이쪽으로 12V가 넘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 FET 드레인 단에 공급해주고 그런다고. 여기를 통한다고. 여기 그죠? 얘 갖고 측정하면 되겠죠. 여기서 요걸 기준으로 측정하면 되겠죠. 요거를 인버터 컨덴서, 뭐 튜닝 컨덴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놓고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찾냐면, 자, 이걸 기판을 갖다 이제 뒤집었어요. 뒤집어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 부분이 뭐냐면 여기 부분이, 여기가 지금 인버터 이게 나눠서 여기가 인버터 컨덴서가 두 개가 있었지, 양쪽에. 여기가 지금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부자 모드로 놓고 이 뭐 임의의 봉 아무 부분에 관계없어요. 임의 봉을 여기다 플러스 단자에 여기다 딱 대고, 여기 지금 커넥터에 지금 표시명이 없다 보니까 하나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핀이 8개가 있다면 한번 여기서부터 쭉 긁어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올리는 쪽이 바로 12V 라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적생이든 인버터 컨덴서 플러스에 접속하고 임의의 봉을 하나에 립스보드 커넥터에 쭉 댔을 때 부자가 올리는 쪽이 12V 라인이다. 그래서 거기다 12V라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마킹을. 자, 그라운드는 어떻게 찾냐? 그라운드는, 자, 컨덴서 마이너스에다가, 그죠? 테스터 리드봉 이미 하나를 대고 한 리드봉을 쭉 아무 데다 긁었을 때 부자가 올리면 거기가 그라운드예요. 그럼 12V 그라운드는 찾았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온오프 이거라고. 이걸 찾기를 굉장히 힘들어 해요, 보통 초보자들이. 자, 이렇게 찾는 건 쉽겠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즉 VCC와 그라운드는 쉽겠죠. 보통 보면 이 패턴 중에서 그 5V나 12V 라인, 그 다음에 그라운드 라인은 이 패턴들이 굉장히 굵습니다. 이 패턴들이 굵어요. 그런데 이 온오프 신호, 온오프 단자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보통 온오프 단자는, 보통 그 온오프는 패턴이 쭉 어디가 연결되냐면 보통 TR하고 연결이 됩니다. TR하고 온오프 라인은. 그 다음에 그 브라이트니스 딥 라인은 보통 우리가 그 저항하고 보통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온오프 라인 TR을 안 통하고 막바로 PWM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는 거 있지만은 TR을 보통 통합니다. TR을.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봐서도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온오프하고 딥 라인은 실제 실물을 놓고 한번 보여드리면 패턴이 굉장히 가느다란 패턴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인버터 커넥터죠. 여기 인버터 커넥터라고요. 그러면 요 커넥터에서 보면 이 가느다란 보통 패턴들이 여기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온오프하고 이 브라이트니스 이게 라인이에요. 이게 요 라인, 요게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 두 가닥, 요게 가느다란 패턴이 보통 보면 온오프하고 브라이트니스 이 라인이다 보시면 돼. 요걸 따라가면 되겠죠. 따라가면. 그래서 보통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브러쉬 공법이라고 얘기해줬죠. 브러쉬를 앞에다가 이 리드먼에 끼우고 여기다가 임의 단자에다 하나 대고 요 라인에다가, 그죠? 이게 만약 온오프다 가정한다면 여기다 라인을 대고 브러쉬 꼽은 거 갖다 쭉 긁어 나가면 부자음이 울리는 쪽이 그 회로와 연결된 거라 그랬죠. 그렇게 찾아도 무방을 해요.
그러니까 온오프 요거는 여러분들 요 라인 한번 따라가 보세요. 쭉 따라가 보시라고. 이렇게 따라가 보면 거기에 연결되는 분이 분명히 그 단자가 말단에 어디가 있냐면 요게 PWM이에요. 온오프는 PWM 이네이블 쪽과 연결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브라이트 딥 라인은 보통 이쪽에 그 PWM ADJ라는 게 있어요. 글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PWM을 기준으로 해서 이네이블 단자하고 역으로 또 브러쉬로다가 찾아 나가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건 노력을 좀 해야 돼. 이런 거는 딥 라인이다. 그럼 PWM 핀맵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가서 브러쉬로 찾아가서 울리는 쪽 말단이 어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일로 가도 되고 여기서부터 일로 가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 라인을 찾으면은 그게 온오프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VCC 라인하고 그라운드 라인은 찾기가 이제 굉장히 수월한데 온오프 라인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커넥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느다란 패턴 두 개라고 그랬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PWM 쪽으로 찾아가든가 아니면 PWM에서 PWM 핀맵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본 것은 BI3713이라는 그 PWM인데 데이터 시트를 찾은 핀맵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네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찾아서 말단의 커넥터까지 찾아가는 방법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이걸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회로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인버터를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 미리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립스보드에 CCFL 방식이다 그러면 인버터가 필요할 거고, 만약 LED 방식이다 그러면 LED를 드러냈으니까 컨버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CCFL 방식에 쓰는 인버터, 요거는 LED 방식에 쓰는 이제 맞는 컨버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커넥터 케이블이 필요하죠. 배선을 해서 이제 립스보드 SMPS 쪽에다가 12V하고 5V하고 온오프를 연결해야 되니까. 자, 커넥터 핀맷을 보면 보통 6핀짜리가 많아요. 대부분 다 6핀짜리입니다. 그러면 좌측부터 우리가 핀을 1번부터 6번인데, 자, 1번, 2번이 VCC예요. 3번이 온오프, 4번이 딤, 그 다음에 5, 6번이 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할 것은 1번, 3번, 6번을 연결하면 되겠죠. 우리가 딥라인을 왜 연결 안 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딥라인은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정하는 거. 왜냐면 우리가 모니터의 파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인버터는 맥스 브라이트로 동작하기 때문에 최대 밝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 화면으로 보지 화면을 어둡게 본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맥스 브라이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딥라인은 굳이 연결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면 그죠? 2번 4번 단자가 딤이지 않습니까? 딥라인을 해가지고 립스보드에 딥라인을 연결하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VCC, 온오프, 그라운드 3개만 보통 연결합니다. 이렇게 맥스 브라이트로 동작하기 때문에 굳이 딤까지는 연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딥라인을 연결을 안 합니다. 왜냐면 연결 안 해도 소비자가 이거 화면 밝기 조정이 안 됩니까 하고 오시는 분이 여태까지 제 경우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상태로 유지를 하지. 노트북도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어두우면 사람이 자꾸 밝게 하려고 그러지 어둡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지 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조정이 되잖아요. 그거 안 깔면은 그냥 화면이 어둡게 돼요. 그래서 모르고 안 깔아주면 소비자들이 난리 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맥스 브라이트로 동작하게끔 화면을 밝기 조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모니터는 틀려요. 그죠? 맥스 브라이트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동작하기 때문에 딥라인은 연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준비 과정이겠죠. 자, 인버터 아까 동작 조건은 뭐라 그랬죠? 세 가지만 있으면 얘는 백라이트가 켜져요. VCC, 그라운드, 온오프. 그죠? 온오프만 있으면 돼. 온오프만 있으면 얘는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개조하냐면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요 부분이 인버터 부분이죠. PC8 뒤집으면 이 부분이 인버터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이 다는 필요 없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CCFL 커넥터하고 이 콘덴서, 그죠? 밸런스 콘덴스터, 밸런스터 캐패시터 그거하고 그런 것만 제거해요. PWM하고 이런 거 제거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콘덴서가 두 개가 박혀 있었죠.
얘를 빼버리면 되죠. 얘를 빼버리면 12V 공급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빼버려야 되니까. 근데 어떤 거는 이제 12V가 여기 커넥터에서, 이쪽 커넥터에서 넘어와서 여기에서 휴지로 연결돼서 12V 공급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이 12V 라인이 이 철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점퍼로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보면 이 콘덴서 두 개가 있잖아요. 콘덴서 두 개. 그걸 그냥 띄워버리세요. 뭐 크게 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인버터 쪽에 보면 인버터 이 튜닝 콘덴서는 이 두 개가 있죠. 얘가 12V가 얘를 거쳐서 여기에서 이제 그 PWM FET 드레인에 12V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얘를 거쳐서. 그럼 얘를 빼버리면 12V 공급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제거를 하는 거죠. 물론 얘하고 얘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트랜스도. 여기다가 인버터를 얹어야 되다 보니까, 그죠? 얹어야 되다 보니까, 그죠? 제거를 해야 돼.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작업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품을 갖다 트랜스를 떼어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자, 뒤집어 보면요. 그냥 그대로 있죠. 이 콘덴서 두 개만 이제 떼어버린 거라고. 콘덴서 두 개만. 이 시울도 공급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 이제 떼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다 떼어낸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수리맨들 보통 빗질한다 그래요. 빗질한다고. 그래서 다 떼어내고, 납땜을 하기 위해서 PCB가 지나가는 부분, 그죠? 인버터 케이블이 지나갈 구멍에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는 거죠. 여기다가. 그죠?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배선이 나가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그죠? PCB 패턴이 이게 특히 뭐 인버터 부분 이쪽은 관계없는데 여기다가 뚫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요 부분에다가 어차피 안 쓰는 부분이니까 적당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배선이 지나가게끔 드릴 꽂는 거죠. 그 다음에 SMPS 파트 부분에서, 그죠? SMPS 커넥터 거기에서 VCC하고 그라운드하고 온오프 3개만 이 커넥터 배선에다 연결해서 납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버터가 립스보드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구르건으로 고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CIP를 연결해서 테스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방법이 이 인버터 부분을 드러낸다. 빗질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이게.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다 떼어냈으니까 지금 다 떼어낸 거죠, 부품을.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이 드릴로다가 적당하게 구멍을 뚫어서 인버터 쪽, 새로운 인버터 배선이 여기로 지나가서, 그죠? 이 커넥터 부분에 연결할 수 있도록 배선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는 작업이 두 번째 작업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배선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요 구멍에다가 배선을 집어넣고, 납땜하기 전에 얘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양쪽에다가 구르건으로 싸서 줘야 되겠죠. 싸서 얘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겠죠. 초보분들은 대부분 이걸 뭐 구르건으로 안 붙이는데 이게 나중에 모니터 흔들려서 여 부분하고 뭐 샤시하고 접촉이 되면 쇼트가 돼버리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끔 이 구르건으로다가 뭐 너무 덕지덕지 바르지 말고 양쪽에 좀 구르건에 액을 좀 흠뻑 발라가지고 싹 붙이면 아주 고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요. 이제 SMPS 커넥터를 연결하는 거죠. SMPS 커넥터를. 자, 빨간 선이 VCC죠. 12V. 그 다음 그라운드죠. 이 보면 이 플러스 부분하고, 그죠? 마이너스 이거는 패턴들이 굉장히 굵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다 굵다고 선들이 이렇게. 근데 온오프 단자는 이 선들이 가느다랍니다. 이게 선들이 가느다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까처럼 이 PW 핀맵을 알고 역으로 이렇게 찾아가든가, 아니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패턴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쪽 PW를 오든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온오프나 브라이트니스 단자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온오프 단자, 이 노란색이 온오프죠.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제 AD 보드하고 OS 보드를 연결하고, 그죠? 백라이트를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자, 온오프 단자를 누르게 되면, 그죠? 불이 들어왔다가 온오프 단자를 끄면,
그죠? 이 백라이트 꺼져야 되겠죠? 그런데 간혹 온오프 단자 누르니까 불이 들어왔어. 온오프 단자 누르니까 안 꺼져. 간혹 보면 뭐냐면 이 잘못 찾은 거죠. 이 딥라인에다가 백라이트 이 회선을 연결하면 얘는 계속 켜져만 있는 거예요. 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온오프를 누르게 되면, 온 단자를 누르게 되면 MCU가 연선해서 5V 하이 신호를 갖다가 인버터 쪽에 이 PWM 이네이블 단자로 준다고요. 오프했다 그러면 뭐야? MCU가 연산을 해서 로우 신호를 갖다 여기 주기 때문에 이 PWM 동작을 안 하겠죠. 딥라인은 계속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에 얘는 이런 신호를 계속 준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백라이트가 켜져 있는 거야. 왜 그러지? 그러니까 정상에 연결하면은 ON을 눌렀을 때 켜주고 OF를 눌렀을 때 꺼진다고요. 또 ONOF가 정상에도 한참 있으면은 절전 모드로 해서 MCU가 판단하는 거죠. 영상 정보 신호가 없네. 어떤 그 소비자가 고객이 어떤 ONOF 단자를 누르진 않았네. 시간이 지나면 MCU가 판단해서 그죠? 여기다가 로우 신호를 주니까 이 백라이트가 꺼지는 거죠. 그래서 딥라인에 연결했을 경우는 오프를 누르더라도 꺼지랑 켜져 있다. 그런 경우는 아, 내가 연결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른 가느다란 패턴을 찾아서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인버터 개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할 부분이 뭐냐면, 자, 그라운드랑 온오프는 찾기 무지하게 쉽겠죠. 인버터 콘덴서의 플러스극과 커넥터 쪽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하고 인버터 커넥터 SMPS 커넥터하고 연결해서 찾으면 되겠고, 부자 모드로. 온오프는 어떻게 됐어요? 찾기 힘드니까 아까 어떤 방법 썼죠? 가느다란 실 패턴이 지나가는 게 그게 온오프하고 딥라인이라고 그랬죠. 그걸 역으로 찾든가, 아니 커넥터를 기준으로 해서 PWM으로 가든가, PWM에서 역으로다가 커넥터 쪽으로 가든가.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일명 빗질이라고 했죠. 다 드러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그 인버터를 얹기 위해서 CCI별 커넥터, 그 다음에 밸러스트 캐패시터, 그죠? 어떤 인버터로 가는 전류량을 조절하는 세라믹 콘덴서가 있죠. 그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제거를 하냐? 인버터 콘덴서, 튜닝 콘덴서 두 개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 양쪽에 트랜스가 두 개 있죠. 그걸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버터를 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조성된 거죠. 이게 다 띄지 마세요. 이쪽을 다 띄면 이게 괴롭잖아요. 그죠? 이 PWM이나 FPD 띄는 것도 이게 안에 칩본드가 붙어서 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못한 패턴도 일어나죠. 물론 뭐 패턴이 일어나도 관계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인버터만 안 쓸 거니까. 그렇지만 상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다 뛸 필요는 없고, 요 두 개 앞에 붙은 12V 튜닝 콘덴서 부분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저는 그냥 다 내비뒀죠. 여기 이제 인버터를 얹어야 되니까, 그죠? 얹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튜닝 콘덴서 이런 트랜스하고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죠? 위에다 평평하니까 얹기가 좋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이 인버터, 새로운 인버터 배선이 커넥터를 지나게끔 드릴과 구멍을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뚫을 때 주의점 SMP 파트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죠? 인버터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아무데나 뚫어도 되겠지만, 보통 요걸 붙일 걸 감안해서 앞쪽에다가 뚫어주는 게 좋겠죠. 자, 예쁘게 뚫었어요. 자, 이제 이게 새로운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커넥터를 연결하시고요. 저 배선을 저 구멍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저 뚫지 않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쇼트될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구멍을 깔끔하게 뚫어서 하면 보기도 좋잖아요. 자, 뒤에서 배선을 좀 잡아다닙니다. 컨버터도 마찬가지예요. 컨버터 드러내고 컨버터를 저기다 붙이면 돼요. 똑같습니다. 컨버터는 어떻게 붙이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걔도 12V 그라운드 온오프와 연결되면 컨버터 동작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만 개조할 줄 알면 컨버터는 개조하기가 쉽겠죠. 자, 저 배선은 이제 저 커넥터에다가 아까 그라운드, 그 다음에 VCC 다 찾았죠? 자, 이제 그루건으로 고정되게끔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지 마시고 두 군데만 좀 듬뿍 발라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손으로 좀 한 2분 정도 누르고 있으면 붙습니다. 자, 붙었습니다. 저걸 안 붙이면요, 소비자가 모니터를 막 들고 이렇게 딴 쪽에 옮길 때, 딴 쪽으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쇼트가 나요. 그죠? 근데 저 위에 원래 비닐이, 그 인버터 비닐이 씌워져 있었는데, 좀 열 전도성을 좀, 열을 좀 저하기 위해서 위에 덮개를 떼어버린 거죠. 자, 이제 배선을 연결하는 거죠. 보통 뭐 12V 라인, 5V 라인, 그라운드 라인은 저기 패턴이 굵습니다. 여기 보면 이 패턴이 굵죠. 예. 그래서 대충 감으로다가 아 이게 전원 라인이겠구나, 그라운드 라인이니까 알죠. 자, 플러스 단자를 연결했고요. 그라운드 단자를 연결했어요. 여기다가 자, 여기 이제 노란 선이 이게 뭐냐, 온오프 단자란 말이에요. 온오프. 온오프는 지금 이 가느다란 선 요것들이 지금 온오프 단자라고요. 연결을 했어요. 자, 전원을 넣습니다. AD 보드하고 OS 보드를 연결하고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수리하는 제품이에요. 지금 고객이 와서. 자, 온 버튼을 눌렀어요. 켜지죠. 오프가 꺼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프를 넣었는데 안 껴줄 게 있다. 이게 지금 온오프 단자에 연결하는 딥라인에 연결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착을 해서 에이징을 거래되겠지만은 뭐 에이징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뭐 30분 하든 1시간 하든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고객한테 인도하면 되겠죠. 이게 인버터 개조 방법이에요. 그럼 컨버터는 어떻게 하냐? 컨버터도 똑같아요. 여기 이제 인버터를 얹었잖아요. 인버터를 여기다가 컨버터를 하고 이 똑같이 이 커넥터는 6핀이가 똑같아요. 12V 그죠? 12V 그라운드 온오프를 커넥터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죠? 단지 이제 뭐냐면은 이런 인버터는 보통 뭐 24인치까지 커버합니다. 뭐 19인치까지 커버합니다. 뭐 26인치 커버합니다. 이런 인버터가 있어요. 보통 하나를 가지고 그냥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컨버터는 이 LED 개수에 따라서 전류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만능 컨버터를 많이 씁니다. 만능 컨버터. 컨버터 종류도 많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이제 만능 컨버터인데요. 이 컨버터가 종류가 많습니다. 뭐 요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보통 뭐 요걸로 갖고 많이 개조를 해요. 개조를 이런 것도 있고 뭐 지금 모델별에 따라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요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많습니다. 종류가 뭐 요런 형태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요 만능 요걸 많이 쓰죠. 인터넷에서 많이 팝니다. 이거 요거 가지고 여기가 지금 그 12V 5V 12V하고 온오프하고 그 그라운드가 들어가는 커넥터잖아요. 6핀 커넥터잖아요.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1번부터 6번 핀 맵이 인버터나 컨버터나 같습니다. 이게 요걸로 해서 개조를 하면 되겠죠. 물론 TV 같은 건 틀리죠. 우리가 지금 개조하는 것은 모니터 쪽을 얘기하는 거죠. TV 쪽은 뭐 LED 바가 보통 뭐 60에서 100V 이상 뭐 지나가고 그러는데 개수도 많잖아요. 요거 갖고 개조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립스보드 쪽에 인버터나 컨버터를 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문제가 되는 모니터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개조를 해보면은 아마 수리에 많이 도움되고, 아까 온오프 찾아갈 때 못 찾아가는 방법을 했을 때 효율에 대한 공부도 분명히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클릭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